가장 먼저 미소노 와카와 야요이 미즈키의 신작입니다. 백합 장르이며 첫사랑에 대한 애절함을 그린 작품입니다. 가끔 이렇게 백합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들어가면 상당히 애절한 드라마가 됩니다. 키카탄 중에서 잘 나가는 두 여배우의 연기와 합도 좋았고 스토리도 과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작품 전체에 잘 녹여냈습니다. 백합이라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지 못하겠지만 백합도 수비범위이신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릴 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치바나 메리의 신작입니다. 오랜만에 도쿄 본가로 돌아온 누나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설정은 중요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별다른 스토리나 설정이 필요 없이 그저 타치타바 메리가 혼자서 작품 전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1인칭도 가끔 들어가 있고 근접 촬영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플레이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누나라는 설정 때문인지 상위 포지션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타치바나 메리에게 기대하는 농밀한 분위기를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요시타카 네네의 신작입니다. 요시타카 네네가 M남자들을 공략하는 작품입니다. 설명에 얼굴 국보라고 써져 있던데 확실히 이쁘기는 이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액션도 그리 뛰어나다고 할 수 없이 컨셉 자체도 크게 와닿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시타카 네네가 귀엽고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은 볼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타니 아카네의 신작입니다. 어느새 데뷔 6주년을 맞이해서 남쪽의 따뜻한 섬에 놀러가서 찍는 하메도리 작품입니다. 온천여행 하메도리의 살짝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 배우로는 역시나 하메도리의 1인자 사다마치가 나옵니다. 제가 하메도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 근래 미타니 아카네 작품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나오는 미타니 아카네의 플레이와 매력들이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온천이 아닌 휴양지의 배경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테크니션 미타니 아카네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나츠모리 리리의 신작입니다. 마돈나와의 콜라보 작품으로 시아버지물 같지만 시골 여름 시리즈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S1과 마돈나의 콜라보 작품들은 웬만해서는 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확실히 S1과는 다른 마돈나만의 농밀함과 끈적함을 나나츠모리 리리가 제대로 잘 살렸습니다. 시골 여름 시리즈와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유이료의 신작입니다. 리조트 수영장 NTR 작품으로 놀러간 수영장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수영장 작품이라고 해서 수영복을 메인으로 한 작품이려나 했지만 작품은 그냥 수영장이 메인입니다. 수영복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스토리도 약했고 그냥 배경이 수영장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수영복을 조금 더 살려서 수영복을 메인으로 잡고 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오하나 논의 신작입니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주말에 사채업자들의 여자가 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설정이야 다들 많이 아시는 거기에 넘어가고 이번 신작을 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는데 뭔가 오하나 논이 점점 이뻐진다는 거였습니다. 이뻐진다고 하기보다는 마돈나와 너무나 찰떡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키카탄으로 몸값을 올리고 딱 좋은 타이밍에 마돈나와 전속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신작에서도 연기도 좋았고 스토리와도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무카이 아이의 신작입니다. 단체로 온천여행으로 가서 무카이 아이가 진삼국무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기본 5명을 홀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난잡하고 어지러워서 별로 좋아하는 컨셉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요 근래 갑자기 무카이 아이는 노쇠화가 심하게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숏단발로 바꿔서 그런 건지 예전에 그 건강한 매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코사카 나나카의 신작입니다. 전속 3번째 작품으로 농밀 플레이물입니다. 농밀 플레이물인데 감독이 문도 감독이라면 웬만해서는 평타 이상은 해주는 작품입니다. 2번째 작품까지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3번째 작품은 생각보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래서 신인은 데뷔작이 별로라고 해도 역시 믿고 기다려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야사카 히메의 신작입니다. 신세대 초시인이라는 하야사카 히메의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각성 스페셜 작품입니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평타 이상을 보여주며 확실히 신인급임에도 엄청난 포텐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끔 뒷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혹시나 이미 개통된 상태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하야사카 히메의 매력을 잘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노 유라의 신작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후배지만 술을 마시면 변해버린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카노 유라는 이번 작품에서 확실히 전보다 살짝 살이 붙은 느낌인데 이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장도 수수하게 해서 그런지 예전 느낌이 나면서도 농밀한 느낌도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이 적당히 붙어서 오히려 더 좋았고 남자 배우도 못 보던 배우라 그래서 신선한 느낌도 있어서 생각보다 좋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와키타 사이카의 신작입니다. 여자친구의 절친은 내가 좋아하던 여배우인 카와키타 사이카였다는 드라마 작품입니다. 드라마 작품들 중에서도 최고의 드라마 작품들 중 하나이며 특히 엔딩 장면이 유명한 시리즈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 명대사를 엔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작품은 역시나 기존 시리즈의 정석대로 흘러갑니다. 중간에 색다른 장면도 추가해서 다른 재미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적인 요소는 생각보다 줄었고 플레이에 많이 집중한 느낌이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릴 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운파이의 신작입니다. 낮에는 선생님이고 밤에는 채팅 사이트에서 일하다가 동료 선생에게 들키고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선생님 시리즈인 줄 알았으나 전혀 다른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데뷔 초와 다르게 이제서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운파이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좋은 연기와 피지컬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복면이라든지 후반부의 바니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는 되면서 너무나 뜬금없다고 느껴지기도 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노 미레이의 신작입니다. 집에서는 너무나 편하게 무방비로 있는 여동생이 어느새 너무 커버렸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우노 미레이의 작품은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숨어있는 한몰이 언젠 변신하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 신작에서는 이제 본인도 그걸 의식하는지 확인하고 웃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남자 배우도 그걸 아는지 오른쪽을 집중 공략합니다. 다른 의미로 보는 재미가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오 나나의 신작입니다. VIP 병신을 책임지는 특별 간호사 시리즈 작품입니다. 간호사물은 솔직히 간호사 의상을 입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포인트는 없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리즈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석적인 간호사 복장이 아니라 거의 코스프레물에 가까운 작품이었습니다. 코스프레를 한 미오 나나는 귀여웠지만 그게 전부였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사노 코코로의 신작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치안을 만나서 빠지게 되다는 지하철 치안 시리즈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외모가 정말 물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아사노 코코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씬에서 아사노 코코로가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후반 액션씬에서도 좋았지만 저는 이 지하철씬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신작이라도 생각합니다. 외모로만 보자면 현재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홍고 아이의 신작입니다. 회사에서 인기 있는 여직원을 약점 잡아서 내 여자로 만든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스토리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중간에 1인칭 장면도 있고 속옷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였습니다. 완성도 있고 좋은 작품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전체적으로 탄탄하고 홍고 아이의 매력을 잘 보여준 평타 이상은 해주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쿠라 모모카의 신작입니다. 출장지 시리즈 작품으로 카구라 모모카가 상사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출장 시리즈라 살짝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스타킹도 나오고 나올 건 다 나오기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드가 너무나 거대해서 존재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물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너무 커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쉽지만 크고 이쁜 다른 여배우들도 많기에 저는 카구라 모모카에 대해서는 아직 좋은 평가를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기사 아이리의 데뷔 2번째 작품입니다. 역시나 플레이물로 데뷔작보다는 부끄러워하는 건 없었졌지만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였습니다. 지나치게 평범하다고 할까 확실히 자신이 가진 장점이나 무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서 털이 너무나 부채꼴 모양이라고 할까 너무나 넓게 퍼져 있어서 확실한 피드백을 받고 약간의 관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다마 나나미의 복귀작입니다. 짧게 활동하고 갑자기 은퇴를 했다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경력이 짧아도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복귀해서 좋지만 하지만 역시 아직 무언가 확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복귀해서 기대가 되는 건 역시 트위터로 설전을 펼쳤던 미야시타 레나와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둘이 비너스 시리즈 같은 데서 만나서 화려한 생사결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라카미 에미카의 데뷔작입니다. 초대형 신인이라는 타이틀로 정통파 미소녀 스타일의 배우라고 합니다. 확실히 일본 쪽 취향이 많이 반영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라카미 에미카도 아마추어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큰 신인들이 유행인 가운데 가끔은 이런 스타일의 배우가 데뷔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나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미나모의 신작입니다. 주말에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커플의 리얼한 하루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카메라 구도나 조명 등 촬영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만 주말에 집에서 하기만 하는 커플의 그 리얼한 느낌을 제대로 잘 살렸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주말을 보내셨던 분들은 왠지 옛 추억이 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랑 같이 보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半分휴지
이상 S1과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말고도 많은 신작들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작들은 고정 댓글이나 본문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쉽고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채널이 한국에서 차단되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시고 위치를 한국에서 해외 아무 곳으로 잠깐 변경하시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